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갑상선은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상선 때문에 진료를 보러 많이 오시거든요. 갑상선의 위치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갑상선은 피부 아래에 목 여기 앞쪽에, 제가 지금 그리는 요쯤에 분포하고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갑상선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관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갑상선 약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차를 운행하게 하는 휘발유의 역할과 같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문제는요, 갑상선 염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있어요. 결국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거겠죠.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장기에서 지배를 받아서 그쪽에 조절을 받으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문제로는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기도 해서 갑상선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1차적인 원인 그리고 2차적인 원인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내가 필요한 양보다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대사가 항진되는 거거든요. 몸이 떨린다거나 아니면 심박동이 항진된다거나 살이 빠진다거나 이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을 잘 치료하지 않게 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장이 이제 무리가 가게 돼서 심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잘 보고 잘 치료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의 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때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 눈알이 튀어나오는 현상들은요, 갑상선 질환을 제때 잘 치료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치료가 됐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는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더 작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살이 찌고 추위를 타고 몸에 있는 털들이 빠져서 탈모 증상이 일어난다거나 항진증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갑상선 염이 있는데요. 갑상선 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보통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감기를 앓았던가 심한 질병을 앓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런 염증이 생겼을 때는 일시적으로 갑상선이 파괴되면서 내 몸에 가지고 있던 호르몬들이 과방출돼서 처음에는 갑상선 항진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갑상선 염이 다 낫고 나면은 이제 나와야 될 호르몬들이 이미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또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자연 치유의 과정을 겪게 돼요. 이럴 때는 갑상선 기능 호르몬을 주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약을 주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주면서 기다리면 저절로 낫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낫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의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을 파괴하는 자가 항체가 있어서 내 갑상선을 파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갑상선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줘서 갑상선 활동을 도와주는 호르몬제를 드셔야지 잘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갑상선 환자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갑상선 질환들, 지금 말씀드렸던 갑상선 염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에 따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 세포가 있는 거죠. 그 기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이상 세포가 있는지
혹이 있는지, 그 혹의 모양이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등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 암은 피 검사로 찾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갑상선 검사해주세요 하면 혈액 검사와 보통은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보통 환자분들이 저는 혈액 검사만 할래요, 아니면 전 초음파만 할래요,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검사 두 개가 다 필요해서 기능과 암을 찾는 검사를 하려면 두 개 다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갑상선은 요오드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요오드를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되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반적인 성인의 요오드 하루 권장 섭취량이 얼마냐면 15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요오드가 좀 부족해서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해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하루에 요오드를요 3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요오드를 챙겨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 뭐 이런 것들에 뭐 찬반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굳이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안 좋을 때 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암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기를 아주 심하게 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에 큰 질병이 있다거나 하면요, 갑상선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같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려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충분한 운동, 이런 것들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